경주 남산 기슭 소나무 숲의 고요한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돌 구조물 포석정. 많은 이의 기억 속의 이 유적은 신라의 왕들이 술잔을 띄우며 시를 읊었던 낭만적인 공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 익숙한 이미지는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아름다운 통념이자 동시에 포석정의 진짜 가치를 철저히 가리고 있던 두꺼운 장막이기도 했습니다. 포석정은 단순한 유흥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 고대 유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 하나이자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위대한 지혜와 과학기술의 총체였습니다. 이 글은 술잔을 띄우던 곳이라는 통념을 깨는 순간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신라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 전 천재들이 남긴 놀라운 유산, 그 가슴 웅장해지는 실체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포석정의 핵심인 구불구불한 물길은 그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조경이 아닙니다. 이 수로는 여러 개의 돌을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단 하나의 거대한 화강암 바위를 통째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이자 그 시작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던 도전의 증거입니다. 포석정이 위치한 경주 남산은 거대한 화강암 바위산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에도 깨지지 않고 이토록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을 만큼 크고 단단한 돌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신의 한 수였을 겁니다. 아마 당대 최고의 직관이나 석공들이 산을 샅샅이 뒤져 오직 이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바위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조상들의 지형과 치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진정한 경이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채취된 거대한 바위는 수십 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엄청난 무게의 돌을 현대의 중장비도 없이 산 아래로 옮기고 지금의 위치까지 오차없이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과 통나무, 팥줄 같은 원시적인 재료만을 이용해 이 거대한 돌을 옮겼다는 것. 이는 단순히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경사면의 각도, 마찰력, 지렛대의 원리 등 당시 최고의 물리학적 지식을 총동원한 치밀한 계산이 필요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했던 거대한 돌 운반 기술과도 비견될 만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뛰어난 응용 기술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굵은 밧줄을 어깨에 메고 영차 구호를 외치며 무거운 돌덩이를 끌어올리고 미끄러뜨리며 또 방향을 틀어 옮기는 모습. 그들의 땀과 노력이 돌 하나에 고스란히 베어들어 지금의 포석정을 완성했습니다. 이들은 돌덩이를 옮기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물리학자이자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고대의 피라미드나 스톤헨지도 거대한 돌을 옮겼지만 그들은 돌을 다듬어 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포석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하나의 돌을 통째로 옮겨왔고 그 위에 물길을 초각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도전이자 기술적 난이도였습니다. 돌을 조각하는 것보다 거대한 돌을 온전한 상태로 옮기는 것이 훨씬 어려운 기술이었음을 상기해보면 포석정은 우리에게 고대 기술의 한계라는 잣대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경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는 발전하기만 해왔는가, 혹은 사라진 위대한 지혜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포석정은 바로 그 사라진 지혜의 증거입니다. 그토록 어렵게 옮겨온 단 하나의 바위를 신라인들은 그저 평범하게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홈을 파서 물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포석정 수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폭과 깊이가 구간마다 모두 다르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교한 차이는 단순히 미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에 대해 유체역학이라는 현대 과학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신라인들은 이미 천년도 더 전에 물의 흐름과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건축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물이 어느 곳에서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흐르도록 치밀하게 계산하여 수로를 조각했습니다. 이는 그저 물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고도의 응용 기술을 구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길의 폭이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물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고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게 하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깊이와 기울기를 미세하게 조절하여 물의 마찰력과 저항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술잔이 흘러가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을 통제하는 기술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 초유의 기술이었으며 포석정을 가장 위대한 과학적 유산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고대 로마의 수로가 물을 한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직선적이고 단순한 기술이었다면 포석정은 물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고도의 응용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물의 흐름을 조종하는 신라인들의 기술력은
현대의 수리공학자들마저 감탄하게 만듭니다. 고대의 건축가들은 단순히 미적 감각만 뛰어난 예술가가 아닌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꿰뚫었던 위대한 과학자였음을 포석정은 웅장하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물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새웠을 것이고 그들의 지식과 실험은 고스란히 이 돌 위에 새겨져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이해하고 정복하려 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여기 남겼다. 그들의 위대한 외침이 포석정의 물길을 타고 흐르는 듯합니다. 포석정의 물길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물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지점마다 물이 회오리치는 와류 현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제어하기 어려운 매우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수로의 곡선 만곡률과 깊이, 너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여 물이 특정 지점에 도달할 때 정확하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 와류 현상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물길의 정체 현상을 막고 물을 순환시켜 항상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위생과 미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둘째, 술잔이 멈추거나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 수천, 수만 번 이상의 반복적인 실험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흐르는 물의 양, 수로의 폭과 깊이, 곡선의 만곡률, 그리고 심지어 그 위에 띄우는 술잔의 무게까지 모든 변수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수없이 수정하여 오차 없이 완벽한 유체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포석정은 이렇듯 단순한 유의 장소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과학 실험장이자 연구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낭만적인 시 구절 대신 물리학적 가설과 실험 데이터가 오갔을 것입니다. 동양의 다른 문명이나 서양의 고대 유적, 그 어디에서도 이처럼 정밀한 유체 역학 기술을 활용한 와류 제어 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신라인들만이 구현해낸 전무후무한 기술이었고 포석정을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위대한 과학 유물로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고대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게 자연의 원리를 탐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그들이 추구했던 지식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한 물길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굳이 술잔 하나 띄우자고 이토록 엄청난 기술력과 노력을 쏟아부었을까요? 그 비밀은 아직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포석정이 술잔을 띄우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숭고하고 위대한 목적을 지녔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포석정이 별의 움직임을 측정하거나 정밀한 물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고도의 계측기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와류 현상이 일어나는 특정 지점은 마치 시계의 눈금처럼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물의 속도는 고대 사회에서 시간과 천체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을 겁니다. 물이 흐르는 길이를 재어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이미 다른 문명에서도 시도되었던 방식이지만 포석정은 물의 흐름 자체를 제어하고 와류 현상을 일으켜 훨씬 더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포석정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탐구했던 조상들의 위대한 지혜가 담긴 우주 관측소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이 기하학적 돌수로를 통해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고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며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려 했을 겁니다. 또한 포석정이 고대 신라인들의 제의적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과 정화를 상징하며 정교하게 통제된 물길을 통해 순환하는 물은 신성한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혹은 포석정의 물길이 당시의 별자리나 우주의 순환을 형상화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자연의 원리를 종교적, 철학적으로 해석하여 건축물에 반영하는 보편적인 경향과도 일치합니다. 포석정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 속에 숨겨진 조상들의 천재성과 위대한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포석정은 더 이상 술잔을 띄우던 풍류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조상들의 외침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우리 민족의 위대한 과학적 유산입니다. 이 유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 혹시 그 뒤에 숨겨진 더 위대한 진실은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포석정을 마주하며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위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묘한 돌수로에 담긴 조상들의 도전 정신,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고자 했던 집요함,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낸 치밀한 기술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난관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포석정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포석정을 통해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포석정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라의 지혜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포석정의 물길은 1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며 민족의 지혜와 저력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